안녕하세요. 제이돈의 소방학 17번째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류위험물하고 이류위험물, 인류위험물을 하고 그리고 이류위험물을 하고 또 비교되는 인류위험물하고 이류위험물하고 비교되는 그런 공통사항에 대해서 분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위험물은 소방공무원 시험에는 2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20문제 중에서 2문제니까 10% 차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품명하고 지정수량은 필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품명을 쉽게 외우고 어떻게 해서 지정수량을 쉽게 외울 건가를 PPT로 하지 않고 이렇게 제가 방금 글씨 써가지고 같이 외울 수 있도록 한번 해봤어요. 일단 인류위험물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위험물이라 하면은 우리가요, 소방에서 다루고 있죠. 지금 우리 소방청이 생긴 지가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소방청이 생겼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재난을 행정안전부 재난본부로 따로 두고요. 그다음에 소방청에서는 화재, 위험물, 다중밀집 화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게끔 그렇게 법을 정했어요. 화이다. 화재, 위험물, 다중밀집 화재. 자, 그러면 위험물은 우리 위험물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위험물은 일단 이 개념을 잡아줘야 해요. 위험물이죠. 인류위험물하고 이류위험물이 있는데, 위험물은 인류부터 육류까지가 있습니다. 법으로 가지가 있는데, 인류위험물이 산화성 고체예요. 이류위험물은 가연성 고체고요. 삼류위험물은 금속 및 자연발화성 물질이에요. 법에는 자연발화성 및 금속 물질인데 암기법으로 바꿔놨어요. 사류위험물은 인화성 액체고요. 오류위험물은 자기반응성 물질이고요. 육류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예요. 그럼 이거는 뭐죠? 이거는 위험물의 성질을 제가 설명한 거죠.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인류위험물 산화성 고체, 첫 번째 산해가고, 이류위험물 가연성 고체, 두 번째 또가고, 그러니까 일상고, 니가고 그랬죠. 우리 그런 말 안 했던가요? 우리 일본말이 좋은 건 아닌데 일본말이 두 가지는 암기법에 필요하다는 말을 제가 한 것 같아요. 일본말 중에서 두 가지가 이치, 니, 산, 시, 고. 여기서 오가 고고, 이가 니예요. 그래서 이가고가 아니고 니가고, 그죠? 그렇게 해요. 삼류위험물은 금속 및 자연발화성 상금자. 세 번째는 금자씨하고 가고. 네 번째는 누구랑 갔어요? 이제 이나씨랑 갔죠? 전이나씨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금자씨도 가고 이나씨도 가고 플레이보이네요. 돈키호테네요. 그래서 다섯 번째 자기 반성을 하고 오차반. 자기 반응성 물질이죠? 자기 반성하고. 여섯 번째 이제 반성할 때는 눈물도 흘리겠죠? 육산액. 여섯 번째 산액할 때 눈물을 흘렸다. 산화성 액체를 말해요. 그래서 일산고, 니가고, 상금자, 사이나 오자방, 육산액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건 외울 필요 없고 처음 공부한 사람이 외우고요. 저절로 외워집니다. 이거 공부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암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설명한 거니까 지우고요. 그리고 위험물 들어가기 전에 이거 법에 없는 거예요. 법이 없는 거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만든 건데 이거는 좀 알아둬야 해요. 위험물의 위험도. 위험물은 인류부터 육류까지가 있는데 삼류하고 오류위험물이 제일 위험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거는 위험물의 안전관리법 별표 1번에 비고란 17번이나 18번에 보면 복수성상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류하고 사류가 있으면 삼류로 본다. 사류하고 이류 있으면 사류로 본다. 오류하고 육류가 있으면 오류로 본다. 위험한 쪽으로 보는 거예요. 복수로 돼 있을 때는. 그런 게 이제 법에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삼류하고 오류물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삼류하고 오류물은 오늘 하지 않고 다음에 하겠지만은 삼류 위험물은 10kg짜리가 4개나 있어요.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10kg짜리가 4개나 있어요. 오류물은 10kg짜리가 2개나 있어요. 유기가산화물하고 질산 에스테리오. 그럼 지정수량은 클수록 위험해요? 작을수록 위험해요? 보세요. 염소산염료, 아염소, 염소, 가염소 이거 50kg가 1등급이죠.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럼 질산염료, 요두산, 불om산염료는 300kg죠. 2등급. 즉 무슨 말이냐?
50kg부터 법의 저촉을 받아요. 300kg부터 법의 저촉을 받아요. 어떤 게 위험해요? 이게 더 위험하죠. 몇 배 위험해요? 6배가 위험하죠. 그러면 얘는 1000kg부터 법의 저촉받죠. 그래서 위험도가 3등급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은 위험물은 지정수량이에요. 이게 지정수량은 필수입니다. 지정수량이 작을수록 위험하다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죠? 그럼 요게 10kg짜리가 몇 개? 4개. 10kg짜리가 2개. 그래서 위험도가 3, 6, 5, 6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료위험물은 왜 3등으로 밀려났는가? 사료위험물은 이런 게 있어요. 사료위험물은 곧 배우겠지만 4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료예요. 특수인화물 하나, 특인물. 그 다음에 알코올류 하나. 그 다음에 석유류 하나. 그 다음에 동식물유류 하나.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져서 사료유물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동식물, 유류. 근데 석유류가 또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사료유물이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법에는 이렇게 안 돼 있고요. 우리는 학습 방법이고요. 법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다시 해볼까요? 하나, 둘, 2번째예요.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왔다 갔다 하니까 혼동되죠? 알코올류라는 게 1석유라고 2석유 사이에 있어요. 이유는 뭐죠? 알코올류는 1석유보다 더 안 위험하고 2석유보다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법대로 하게 되면 혼동되니까 그냥 4개, 사료니까 4개다. 특수인화물, 알코올류, 석유류, 동식물류로 이렇게 4개를 먼저 머릿속에 들어간 다음에 집어연 다음에 석유류가 또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초보자 입장에서.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동식물유라는 게 이 특수인화물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우리 일석유류에 보면 가솔린이 있어요. 휘발유 위험하죠? 그죠? 가솔린이 휘발유거든요. 위험한데 가솔린은 마이너스 43도에서 마이너스 20도 사이에서 불 붙어요. 마이너스죠? 약 어바우트 마이너스 30도에서 불이 붙죠. 이렇게 위험한 건 이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특수인화물이죠. 이양화탄소, 디에테레테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료유물 할 때 공부하기로 하고 사료유물이 왜 3등으로 밀려나는가를 지금 설명한 사료유물에 동식물류가 있는데 동식물류는 건성류가 있고 반건성류가 있고 불건성류가 있어요.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 건성류는 냉면 그릇에다가 우리 김밥집에 가면은 이제 기름 묻혀가지고 김밥 이렇게 참기름 묻혀가지고 이렇게 팔듯이 냉면 큰 그릇에 이렇게 기름을 묻혀가지고 빨리 날아가는 기름이 건성류예요. 그래서 들기름 같은 거, 들기름. 그럼 들기름이 빨리 날아갈까요? 참기름이 빨리 날아갈까요? 들기름이 빨리 날아가요. 집에서 실험을 해보면 참기름은 반건성류가 돼요. 콩기름도 반건성류가 돼요. 그러면 돼지기름, 소기름 이런 것은 정말 늦게 날아가요. 그래서 불건성류가 돼요. 그러면 애들은 먹는 것들이잖아요. 먹는 것들인데 왜 위험물이냐는 나중에 설명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했을 때 우리 동식물류는요. 해표 식용유 공장, 오뚜기 참기름 공장에 가면은 이런 기름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50드럼 이상 있을 거 아니에요? 공장에 50드럼이 모여 있었을 때 법의 저촉을 받아요. 49드럼까지는 법의 저촉을 안 받아요. 50드럼이 모여 있으면은요 하나가 불붙으면은요 50드럼이 불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50드럼이 모여 있더라도 화학이 취급, 화학이 언금 혹은 절대화학이 언금이라는 팻말을 하나 써붙이면은 법의 저촉을 안 받고 위험물법의 저촉을 안 받고 소방기본법의 특수화합물의 저촉을 받게끔 돼 있어요. 조금 깊이 들어갔어요 지금. 자, 그래서 결론은 사료유물이 3등으로 밀려난 이유는 이런 먹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3등으로 밀려났다는 뜻이에요. 지울게요. 사료유물 할 때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류유물이 뭐죠? 이류유물은 사료유물은 인화성 고체죠. 이류유물은 가연성 고체예요. 그럼 인화성하고 가연성 차이가 뭐죠? 인화성이라는 것은 가연성 중에서 가연성이 이렇게 있죠. 연소가 가능한 성질. 그 중에서 불이 빨리 붙는 게 인화성이에요. 인화성. 그럼 인화성이면은 가연성 중에서 인화성이니까 이게 더 위험하지 않느냐? 주로 위험합니다. 대부분. 하지만 꼭 위험한 건 아니에요. 보세요.
이쪽에 이류염물 적용 이난성 고체 있죠? 얘는 1000kg가 돼야지 위험물법에 적용받아요. 불이 빨리 붙지만은 그렇게 위험한 건 한 3등급이죠. 얘는 100kg. 유황, 황하고 이난성 고체는 10배 차이가 나죠? 10배나 더 위험한 거예요. 얘가 얘에 비해서. 그래서 이난성이라는 건 불이 빨리 붙는 거지. 이난성 고체는 고체 알코올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난성 고체는 무조건 위험하다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가연성보다 위험한 편이지만 이난성 액체는 위험하죠. 바로 불 붙으니까. 하지만 이난성 고체는 고체 알코올 같은 것은 호주머니에 가지고도 다니죠. 그래서 조금 덜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이류염물이 이제 1등, 2등, 3등, 4등으로 밀려나요. 여기 3등이 됐고. 그리고 1류, 6류 염물은 왜 꼴찌가 되죠? 불연성이죠. 불에 타지 않는 물질인데. 그런데 왜 이염물이죠? 불연성이지만은 가열, 충격, 마찰 이런 걸 받으면은 산소를 발생해요. 산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죠. 여기서 산소 가지고 있는 물질은 1류하고 6류하고 5류가 산소를 가지고 있어요. 산소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산화제라고 하죠. 산화제. 그리고 그래서 위험물은 지중수량이 작을수록 위험하다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그리고 위험물은 1류부터 6류까지다 또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6류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위험물 지정수량은 단위가 뭐예요? 킬로그램이죠. 킬로그램. 그죠? 이쪽에 보니까 킬로그램인데 사류 위험물은 니틀로 돼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왜 니틀일까요? 왜 니틀? 이거 아는 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선생님이고 학생이고. 우리 200리틀이요 한 드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꽤 많아요. 저도 몰랐죠. 물론 한 10년 동안 몰랐어요. 10년 후에 제가 강의한 후에 어느 날 어떤 책을 보다가 알았어요. 그래서 사류위험물은 이난성 액체, 휘발유, 중유, 등유, 경유 이런 건 드럼에다 넣죠. 그래서 사류위험물만 액체잖아요. 사류위험물만 리틀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사류위험물 할 때 설명을 또 할 거고요. 그러면 육류위험물도 산화성 액체인데 왜 그거는 킬로그램이냐? 육류위험물도 액체고 사류위험물도 액체지만은 사류위험물은 꼭 드럼수에 저장하지만 육류위험물은 꼭 드럼에 저장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사류위험물은 리틀로 돼 있다는 거 여기까지. 자,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킬로그램하고 리틀로.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을 개념 위주로 설명한 거고, 인류위험물에 대해서 설명 들어갑니다. 자, 인류위험물의 풍면 및 지정수량. 원래 인류위험물 이게 지금 하나의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의 그룹이에요. 염류. 그죠? 아염수산 염류. 이 안에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안에 또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9가지 계열이에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 계열을 지정해 놨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외우느냐? 엄청 쉬워요. 저는 이거 한 4년 만에 개발했는데, 암기법을 어떻게 외웠느냐? 염소가 지금 4마리가 있어요. 염소 있죠. 염소가 어떤 염소죠? 요거 이런 염소. 요 염소가 꼬리가 있나요? 있다 합시다. 뿔도 있나요? 뿔도. 요 염소. 자, 염소 이건 표준 염소예요. 염소산 염류. 아염소가 먼저 버그맞자 살 뺀 염소. 살이 빠졌어요. 다이어트 했어요. 과염소는 뭐예요? 지나칠 과자예요. 위험물에 나오는 과자는 전부 다 지나칠 과자입니다. 살찐 염소예요. 살 안 뺐어요. 자, 표준 염소, 살 뺀 염소, 살찐 염소. 그리고 염소가 무기물입니까? 유기물입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하면 답을 뭐라고 할 거예요? 염소가 불에 타는 가연물입니까? 아니죠. 무기물에 속해요. 둘 중에 하나로 답을 하자면은. 그래서 무기물까지 해서 50kg. 염소가 얼마예요? 여기 50kg잖아요. 여기 염소 한 마리가. 그죠? 그래서 50kg로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염소는 1등급이에요. 좀 비쌉니다. 그죠? 그래서 4개를 외우세요. 자, 염소가 4마리 있습니다.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자, 무기가산화물은 무슨 물이에요? 무기물인데, 불에 타지 않는 물질인데, 과산, 지나치게. 과자는 전부 다 지나칠 과자라겠죠? 여기 과자도 지나칠 과자예요. 망간산이 지나치게 많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과산, 무기물인데 산소가 지나치게
많이 화합됐다는 물질이에요. 인류위험물은 불연성이거든요. 근데 산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염소산, 아염소산, 과염소산, 무기가산화물, 그래서 50kg 1등급. 자, 그 다음에 질산염류, 요두산염류, 불온산염류는 요거는 300kg. 그럼 몇 배 위험? 6배 위험하죠? 2등급이에요. 얘가 6배 위험하죠. 지정수량이 작을수록 위험하니까. 300kg 됐을 때 법의 저촉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1000kg죠. 3등급이죠. 자,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나요? 염소 4마리 외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외워요. 순서 제가 법에 있는 순서 바꿨거든요. 왜 바꿨어요? 암기법 때문에. 진료부산. 진료부산. 진료는 부산에 가서 하자. 부산에 가면은요, 롯데백화점이 몇 개 있냐면은요, 서면에 있지요, 동네에 있지요, 센텀에 있지요, 남포동에 있지요.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남포동, 서면, 동네, 센텀. 어디 하나 5개로 알고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서면의 롯데백화점이 제일 오래됐어요. 거기 가면은요, 뒤에가 성형외과, 한 블록이 성형외과예요. 앞에가 빌딩이 2개가 강하게 서 있는데 그게 메디카 빌딩이에요. 그래서 서울도 중국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성형도 하고 막 그렇죠. 부산에 와도 괜찮아요. 진료는 부산에서 하자. 암기법이 진료부산이에요. 그죠? 여기는 염소가 50kg. 그 다음에 지나치게 무거우니까 지나칠 과자, 무거울 중자. 그래서 1000kg다. 과중천.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법에는 이 순서가 이렇게 진료부산으로 안 돼 있다겠죠. 하지만 순서 바꿔도 되잖아요. 그죠? 암기법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러면 9개 그룹인데 이 9개 그룹만 시험에 나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지정된 권고고요. 지정된 거 9개 그룹이. 그 기타 8개가 더 있어요. 8개 더 있는데 8개를 다 적으려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3개만 적었어요. 과요두산. 역시 지나칠 과자. 요두가 하고 산이 지나치게 합된 거죠. 그 다음에 크롬, 납 또는 요두산화물. 요게 한 그룹이고요. 요게 또 한 그룹이고. 염소와 이소시아눌산. 요게 한 그룹이고. 등. 요게 5개가 있어요. 5가지. 그러면 하나, 둘, 셋, 5가지. 8개가 더 있다 이거죠. 그럼 요게 9가지 계열이고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5, 6, 7, 8, 9가지 계열이고 요게 기타 8가지 계열이 있죠. 그럼 이거는 지정품목이고 이거는 지정품목이 아니지만은 소방복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도 있고요. 그리고 시험에도 소방학개론 소방복규 시험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왜 5가지까지 다 알아야 하지 않느냐? 5가지는 몰라도 돼요. 그러면 5가지를 적습니다. 자, 인류위험물의 특징은 제가 이거 외우는 것도 4년 만인가 발견했다겠죠? 특징은 전부 다 산자가 들어가 있어요. 산자 찾아봅시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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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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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그죠? 그리고요, 여기에 5가지는, 여기 기타 5가지는 염류자가 들어가 있어요. 염류자. 그래서 염류자 들어가면, 염류자 들어간 거 찾아보세요. 다 염류자 들어가죠. 지정분목은 다 염류자 들어가는데 딱 하나만, 무기가산화물 요 하나만 염류자가 안 들어가요. 요거. 그렇게 하면 외우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인류위험물 9가지 외우는 방법은 끝자가 염류자다. 9개가. 하지만 하나는 아니다. 애외상이다. 무기가산화물만 하나 기억할 수 있죠? 왜 무기가산화물이죠? 불에 안 타니까 무기가산화물이에요. 산소를 가지니까 무기가산화물이죠. 인류위험물은요,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은, 인류위험물은, 자, 특징을 기억하면 쉽습니다. 인류위험물은 산화성 고체죠. 산화성 고체.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산소와 화합하는 성질의 고체다. 그 말이죠. 얘는 불연성이라 했죠. 제가 불연성. 불연성인데 불에 안 타는데 산소를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돌이에요. 이게 돌인데 돌은 무기물이죠. 불에 안 타죠. 얘가 산소를 머금고 있는 돌이다. 그러면 인류위험물이 되는 거예요. 얘가 산소를 머금고 있으면은. 그러면 왜 위험물법으로 정했죠?
보세요. 이 돌을 여기 놨을 때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은 이 돌이 열을 받으면 산소를 발생해요. 피피피피 하면서. 그러면 화재가 확대되겠죠? 그래서 법으로 정한 거예요. 가열, 충격, 마찰에서 산소를 발생해요. 자, 그래서 적습니다. 가열 중요한 겁니다. 충격, 마찰에서 산소 발생하는 위험물이에요. 산소 발생. 그래서 법에 어떻게 되냐면 가열이니까 화기주의라고 돼 있고요. 위험물법에. 충격이니까 충격주의. 마찰 발생, 마찰주의. 가열, 충격, 마찰에서 뭘 발생해요? 산소를 발생하죠. 그러면 화재가 확대되니까 지는 안 타지만은 지 주위에 있는 가연물을 또 산소 발생해서 태우거든요. 인류위험물은 소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는 불에 안 타니까. 하지만 그 주위의 가연물이 연소도 되고 폭발도 합니다. 그래서 소화 대책은 있습니다. 소화는 어떻게 하죠? 인류위험물 소화는 냉각 소화를 합니다. 냉각 소화가 무슨 뜻이죠? 열을 흡수하는 소화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무기가산화물 있죠. 무기물인데 산소 가지고 있는 무기가산화물 중에서 무기가산화물 중에서 알카리 금속 가산화물 있어요.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 산자가 역시 들어가죠. 알카리 금속이 뭐죠? 우리 주기율표 있죠.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1족, 2족, 3족 이렇게 배웠죠. 수소, 헬륨, 리튬하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쪽이 1족이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누비늄, 세숭, 프랑숨. 여기 1족이에요. 알카리 금속인데 알카리 금속은 수소 빼놓고 전부 금속이에요. 리튬, 나트륨, 칼륨, 누비늄, 세숭. 그런데 지나치게 산소와 화합돼 있다. 그러면 인류위험물이 되는 거예요. 금속이지만은. 그러면 알카리 금속 여기 시험에 잘 나와요. 알카리 금속 가산화물이 인류위험물 무기가산화물에 속하는데 여기 속해 있어요. 속함. 그런데 어떤 책이든지 알카리 금속 가산화물 무기가산화물에 속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법에도 그렇고요. 우리 책에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속해 있는 알카리 금속 가산화물 얘는 냉각 소화는 주로 뭘로 하죠? 플러스 물하고 만나면 어떻게 되죠? 극히 산소, 굉장한 산소를 발생해요. O2가 굉장하니 발생이 돼요. 산소가. 그래서 알카리 금속 가산화물 얘는 질식소화예요. 질식소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소화 쪽에 인류위험물은 냉각소화. 본인은 불에 안 타는데 주위에 있는 가연물을 산소 발생해서 확대시키잖아요. 그러면 소화가 냉각소화, 열흡수하는 건데 무기가산화물 중에서 알카리 금속 가산화물만큼은 물을 만나면은 산소 발생을 해서 더 많은 화재를 확대시키기 때문에 질식소화를 해야 한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위험물은 우리 위험물 자격증이 따로 있죠. 위험물 산업기사도 있고 위험물 기능장도 있고 위험물 기능사도 있고 위험물 기사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위험물에 강의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알고 있지만은 이 정도가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정도예요. 이 정도만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인류위험물은 이쪽 보세요. 인류위험물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인류위험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